올 거예요. 내가 저 캠코더를 봤는데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저기 이게 보니까 뒤에 이제 뭐 이제 정품 등록하라 그래서 이렇게 막 소니 같은 거 이렇게 등록하러 가보니까 그 시리얼 넘버를 보니까 다 중국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요,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통관이 안 돼가지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물품이 없다가 한 번 내가 주문을 했다가 이게 늦어진다 그러니까 취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주문을 해서 이번엔 늦어진다고 했는데 취소를 안 했어요. 2주, 3주 동안 돈은 냈는데. 근데 이게 기다리지 않으면 취소를 또 해버리면 또 늦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랬더니 지금 3주 만에 도착한 거예요, 저게. 근데 내가 가슴이 되게 안타까운 것은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뭐 수출 대국이긴 하지만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 조그마한 나라가 여러분의 선배들이 지금 그 세계 수많은 그 막 자원 많은 나라 큰 나라를 제치고 이 수출을 10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건데 하나 아까운 것은 뭐 노 재팬해가지고 저도 소니 제품 안 사려고 했는데 대체가 없어요. 다른 거를 살 수 있으면 나 사겠어요. 어차피 돈이 나가는 거니까 대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뭐 삼성전자든 LG전자든 모든 걸 다 잘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력 상품들이 있죠. 뭐 스마트폰이나 뭐 냉장고나 뭐 TV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캠코더는 대체제가 없어요. 소니가 독식이에요, 독식. 그래가지고 그때 그 왜 일본 재무상인가 누군가가 그 노제팬 막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보면서 너 카메라 제팬이네, 소니네 이랬던 거 기억나세요? 비아냥거렸죠. 네가 안 이랬는데 나설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때도 그 기자가 한국 그때 어디였더라? 어디가 KBS인가 찍으러 갔는데 그 찍는 그 카메라맨 한국 카메라맨을 보고 너 카메라 소니 거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체제가 없다는 걸 지네들도 알아요. 독점이죠, 독점 거의. 근데 다른 제품을 쓸 수는 있겠으나 가격 대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대비 그게 불안하니까. 근데 그것도 아마 내가 알고 제펜이라고 알고 있어요. 파라소닉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유찰제 배터리 여기 이제 저기 마이크에다가 넣는 그 충전기용 이것도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매뉴얼에 이제 많이 녹화를 많이 해본 사람들 이제 전문가들이 파라소닉 사세요. 그래야 오래 쓴다고.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나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 추천받고 사는 건데 다른 거 사봐. 결국에는 다시 이걸로 사게 될 걸. 다 이래요. 내 후배가 진짜로 저기 무선 마이크가 되게 비싸요. 무선 마이크가 그냥 캠코더는 한 100 얼마밖에 안 되는데 저 무선 마이크가 한 7, 80 해요. 근데 저 무선 마이크를 내 후배가 저거를 캠코더는 나랑 똑같은 걸 사고 조금 싼 거 국산 거 20만 원짜리 샀어요. 지금 3달 됐거든요. 결국엔 소니 샀어요. 애국심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이 소비자들의 선택이라는 것은 애국심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옷처럼 한번 입다가 버릴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면 전자제품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삼성이든 LG든 그 외국으로 수출할 때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잘한 짓인 것 같아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성능이 좋아버리면 옷 같은 거야 뭐 괜찮아요. 뭐 좀 입다가 뭐 버리고 또 타고 이러면 되는데 전자제품은 목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정말 대체제가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과 갈 사람, 상민이 이과인가? 이과? 니네들이 가서 이제 좀 해야 될 일이야. 모든 우리나라 제품에 소비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대체제를 한번 만들어봐. 우리나라 벌써 카이스트에서 벌써 그 마스크 뭡니까? 2,000원짜리 마스크 빨아서 한 달 쓸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마스크는 다 오늘 집에 가면 버려야 되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똑같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달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빨아서 쓸 수 있는 그 마스크를 또 개발했다고 그러죠.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니네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부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냐면, 자,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 둘, 1, 2, 3, 그 다음에
4, 5. 5개를 동그라미를 치시고 나서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바를 다 말해보세요. 1번은 일단 1번이 나오네. 1번은 일단 John인 거 알겠죠? 네. 2번은 누굽니까? 전. 이것도 John이죠. 3번은 누굽니까? 전. 이것도 John이네요. 얘는 누굽니까? 4번. John, 아버지의 친구. 그죠? 여기는 친구죠. 아버지 친구. 여기는 친구. 여기도 친구죠. 여기 마스터 스픽에 보면 이제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 쓰신 분이 조금 일을 좀 제대로 안 하세요. 좀 월급이 밀렸나 봐요. 일을 안 하세요.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전에 아버지 그냥 대명사인지를 구분해 두시다까지만 해서 이렇게 5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자꾸 실수하시네요.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알아두십시다. 우리가 보통 동사, 근데 동사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본동사라는 표현을 써요. 본동사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뭐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동사가 본동사의 부정은 어떻게 붙이죠? 이렇게 나누죠. 우리가 보통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이렇게 3개로 나누죠. 여기서 부정형, 동사의 부정형은 어떻게 써요? 비동사, 조동사는 그냥 낫을 붙이면 되죠. 근데 일반 동사는 그렇게 쓸 수 없죠. 두더지를 잡고 여기다가 낫을 붙인 다음에 원형을 이렇게 붙여줘야 되죠. 일반 동사의 원형을 이렇게. 본동사는 이렇게 하는데 준동사는 어떻게 부정형을 쓰죠? 준동사라고 하면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동사의 품사를 바꾼 거죠. 이렇게 동사의 품사를 변경한 게 준동사입니다. 왜 변경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걸 왜 변경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유는 좀 알고 합시다. 그냥 선생님이 변경했다니까 했나보다 하지 말고. 준동사는 품사를 왜 바꾸죠? 예를 들면 동사를 명사로 바꾸거나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거나 동사의 품사를 정해놓지 않을 테니 네 맘대로 정해서 써라고 이렇게 정말 다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품사를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문장에 본동사가 이미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동사는 품사를 쓰면 안 되죠. 동사를 못 쓰니까 바꿔놨죠.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걸 동명사라고 불렀고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걸 분사, 부정사는 2가지가 있죠. 원형 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총 과거, 현재 총 5개인데 준동사는 몇 개? 5개의 품사를 가지고 있는데 5개의 품사가 아니라 5개의 형태 5개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조금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다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것은 서술형을 대비하셔서 동명사의 부정형 이 준동사의 부정은 어떻게 쓴다? 이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반 동사처럼 복잡하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낫을 붙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모든 준동사는 중동사의 부정은 그죠? 준동사의 부정은 전부 다 맨 앞에다가 그냥 낫을 붙이면 돼요. 이렇게 낫. 그죠? 뭐 하지 않은 것. 그래서 아까 본 것 중에서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regret not doing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하지 않은 것 이게 목적어죠. 네.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했으니까 doing에다가 ing 목적어를 썼어요. 목적어라는 것은 명사니까 동사를 명사로 바꿔놔서 썼어요. 그랬을 때 그거의 부정형은 맨 앞에다 이렇게 낫을 붙였다.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마지막 2번이 되겠네요. 2번째 본문의 마지막 문장, 두 문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앞의 내용은 일단 그는 아버지 친구의 말을 듣고 후회한 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안 그래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 사람의 동기입니다. 동기. 나는 안 그래야지. 그럼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순서를 좀 파악하라는 뜻에서 지금은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지만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본문 전체를 두고 순서를 딱 잡아야 돼요. 순서를. 그러니까 그 중에 순서 중에 뭐냐면 아빠 친구의 일화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동기부여를 받아요. 그래서 이유가 생겨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 move. 내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 motivation이 생기죠. 나는 그런 생각하기에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동기부여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I never wanted to miss. 난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 화장품 광고가 생각이 나네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니네들 그걸 알아요? 광고를? 우리는 같은 세대를 살고 있군요.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에 코로나를 같이 겪고 있죠. 같은 세대였던 거. 이것을 잘 묻어가려고. 나는 절대로 never want to miss. 이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투부정사도 여기 준동사 품사를 바꿨지만 여전히 동사죠. 그러니까 동사의 역할을 여기까지는 명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동사 역할 miss an opportunity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miss 놓치다. 어떤 기회냐 또 투부정사를 갖다 놨으니까 부정사 품사를 니만으로 정하면 되죠. 명사 뒤니까 형용사죠. 이렇게 to do things 하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that I dream of까지를 꼭 쓰십시오. I dream things 이렇게 안 씁니다. 이 뒷문장을 완전하게 바꾸면 dream things 이렇게 쓰지 않아요. I dream about 또는 dream of 이렇게 전치사를 붙여줘야 되죠.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 꿈을 꾼다. 그러면 내가 꿈꾸었던 것들을 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동기죠. 이 동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어떻게 해? 시작. 나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작. I never wanted to miss. 뭐를? an opportunity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뭐 할 기회? To do things. 일들을 할 기회. 무슨 일? I dream of. 그죠? 다 같이 시작. 나는 절대 꿈을 여기 써있죠. 한국어. 나는 내가 꿈꿨던 것을 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영작으로 시작. 여기 보시고 내 눈을 보고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네. 허경영 씨가 나올 때가 됐는데. 허경영 알아요? 네. 이렇게. 나 그 광고 디자인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정말 기발한 것 같아요. 자기 허경영 이렇게 있고 옆에 그림 이렇게 다리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이렇게. 강연했다고. 돈 주는 강연. 돈 주는 강연을 했어요? 사람들이 왔대요? 그래서 돈 받으러 가겠죠. 뭐 돈 얼마 준다고 그랬지? 자기 강연에 오기만 오면 10만 원인가? 진짜요? 네, 그래서 온 거예요, 사람들. 돈 받으려고. 나도 한번 갈까 하다가 난 여러분들 클리닉 테스트 만들었습니다. 그게 거기 강연에 가는 것보다 중요해서. 자, 내 눈을 바라봐. 자, 시작. 나는 내가 꿈꾸던 것.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아. 먼저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아. 시작. I never wanted to miss. 무엇을? 것을. 그러니까 기회를. 어떤 기회? 목적어를 이게 주어동사 목적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An opportunity. 그치? I never wanted to miss an opportunity. 어떤 기회? To do things. 할 기회. 뭐를? 서훈아. 들어오세요. 서훈아 간식 좀 가져갈래? 아니요. 이따 가지고 갈게 내가. 해야 될 길을 놓치고 싶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작. I never wanted to miss an opportunity. 어떤 기회? To do things.
어떤 것들을 할 기에 that I dream of. 그죠? that I dream of. 여기서 대승 목적격이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 문장 완전해요, 불안해요? I dream of. 불완전하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치사. 이름이 전치사죠? 다시 한번 전치사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뜻이 뭐예요? 누군가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있는 문장을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표현을 써요. 전치사의 여기가 목적어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명사를 집어넣을 때는 무슨 격을 집어넣어요? 여기다 대명사 집어넣을 때 무슨 격으로 집어넣어요? I, my, me, mine 중에 뭐 집어넣어요? 전치사 뒤에는 뭘 써요? 무슨 격? 목적격으로 쓰죠. 왜? 목적어니까.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표현을 좀 알아두시고 전치사의 목적어, 즉 명사가 빠져 있으니까 불안한 문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격이에요. 얘는 목적격, 그 다음에 명사 수식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내가 꿈꿨던 것들을 해야 될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였고, 그죠? 그래서 그가 carry, 뜻이 뭐다? 지니고 다니다. He carried the wish list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디로? Wherever. Everywhere는 이건 동의어로 알아두세요.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니까. where라는 어디 하는 곳에. 근데 거기다 ever를 붙이면 ever는 any의 뜻입니다. any. ever는 any니까 이게 동의어예요. 이걸 다시 쓰면 어디로 가지고 다녔어요? carry 그의 wish list를 at anywhere at any place where 이렇게 복합관계부사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관계부사 오늘 나온 거 외우세요. 복합관계부사는 관계부사에다가 ever를 붙인 건데 ever가 any다. 뜻이 any라서 바꿀 때 이렇게 바꿉니다. 전치사, 명사 이런 곳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겠죠 뒤에. 네가 가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를 어디든지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복합관계되면서 ever 붙이는 거 외우세요. 이제 나중에 지금은 wherever만 했지만 나중에는 whenever, whatever, however 다 나오니까 오케이? 경호 오케이?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자 여기서 질문. 얘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안한 문장이에요? He went.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한 문장이죠? 고우는 자동사입니다. 이거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여기다 쓰려면 to the place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와 명사를 같이 빼면 부사라고 보기 때문에 부사가 빠지는 것은 우리가 불안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where를 씁니다. 근데 그 where에다가 every를 붙인 거예요. 네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쓴 거고. 그리고 여기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there. 뭐가 좀 이상하다 했어요.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가지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그는 he tried 그는 노력했습니다. throughout his life. 그죠? try to 이렇게 붙어있죠. 이렇게 이 가운데 이게 전치사 명사 빠졌을 때 잘 봐두세요. 그의 삶의 내내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한번 throughout 스펠링 잘 봐두세요. throughout이에요. through라는 무엇을 통과하다는 뜻이니까 처음부터 쭉 끝까지를 다 했다는 뜻이죠. 이게 through. out이라는 것은 강조죠. 밖으로 완전히 나올 때까지. 처음에 들어가서 완전히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의 삶에서 내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내. 그의 삶 내내 try to turn. 뭘 하려고 노력했어요? His dream into reality. 그의 꿈을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전치사니까 we all 쓰면 틀리죠. We are a team. 현실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 내내.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가지고 다녔고 그리고 삶 내내.
그 리스트를 늘 가지고 다녔다. 그래서 이 글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그 이유가 언급되고 있죠. 이유. 그가 가지고 다녔던 이유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늘 갖고 다녔습니다. 자,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학교 수행평가에서 뭐 이런 거 선생님이 아직 이게 고등학생이니까 그런 거 하기가 좀 뭐하긴 하겠지만 여러분의 리스트를 적어오라고 안 하려나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은? 버켓을 왜 쓰는지 아세요 근데? 버켓 리스트라고 쓰는 이유가 뭔지는 아세요? 이 버켓이 사실상 어떻게 말하면 그냥 이 뭡니까? 바구니 통이잖아요, 통. 근데 왜 버켓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들 그러니까 죽다라는 표현 중에 pass away 돌아가시다, pass away 멀리 떠나셨다. 죽다라는 표현을 조금 완만하게 쓰는 표현 중에 그 중에 kick the bucket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도 가끔 막 숟가락 나왔다 뭐라고 하시죠? 혹시 여러분들 한국에서 좀 누가 돌아가셨다라는 막 표현을 좀 바꿔서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양반이 저 세상으로 갔다, 약간 pass away 떠나가셨다, 뭐 숟가락을 완전히 내려놨다, 뭐 아무튼 그런 식의 표현이 중에 이제 우리나라라는 것의 숟가락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은 필수죠. 삶을 살기 위한 필수죠. 우리나라에서 숟가락 넣으면은 굶어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죽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버켓이라는 것도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봤고 그거를 발로 찼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죽다라는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하는 리스트라는 뜻도 여기에 이제 나온 거예요. 버켓 리스트. 그래서 죽기 전에 꼭 내가 하고 싶은 거. 버켓 리스트 오늘 쉬는 시간에 한 번씩 생각해보세요. 제가 2교시 시작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몇 개? 하나만? 하나만? 너무 많아요? 아니요. 경우는 혹시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없어요? 나 같은데 요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대구에서 17살짜리가 죽었어요 지금.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요. 제가 가끔 여기서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제가 보통 집에 몇 시에 가시는지 아시죠? 제가 보통 이거 녹화해놓은 거 다 올리고 하면 이제 1시, 2시 돼요. 여러분들 수업 자료 다 뽑아놓고 수업 준비하고 그리고 집에 가요. 그러면 이제 2시에 나갈 때 이 건물 자체가 벌써 나갈 때부터 아무도 없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막 조용하고 장막이 쫙합니다. 그러면 무서움을 넘어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쓰러지면 누가 나를 알까? 막 이런 막 이렇게 5만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를 싹 가면 선생님 집이 또 여기서 가깝진 않잖아요. 서울에 이태원까지 이렇게 쫙 차를 타고 가면 한 20-30km를 달려요, 차도. 그럼 이제 차가 이제 길도 조용하죠. 택시만 쉐쉐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뉴스 같은 데서 이제 그 코로나로 누가 죽었네, 오늘 몇 명 사망하네 이런 소리가 딱 들리면 내가 만약에 코로나가 진짜 걸려서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완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 뭘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탁 들어요. 나 안 죽어. 아니 안 죽는데 버킷리스트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뭐 하고 싶으세요? 내가 만약에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없다면 끔찍해. 그리고 나서 집에 딱 가가지고 애기랑 엄마랑 자고 있는 거 보면 이제 마음이 싹 놓습니다. 이래서 가족이 필요한 거고요. 혹시 버킷리스트에 가족을 꾸리고 싶다 뭐 이런 건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있으면 좀 있을 수도 있죠. 뭐 일찍 시작할 수도 있죠. 저희는 혹시 버킷리스트 있어요? 상민이 있어요? 이것들이 아직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거는 여러분들 재수없는 짓을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에 대한 좀 이렇게 그죠? 깊이 있는 그런 접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문자로 써 있으면 대부분이 이제 이런 어떤 제목이에요. 잡지책이죠. 잡지책이 소개를 했네요. 이랬을 때죠, 이렇게. 이랬을 때. 부사적 개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 고더드의 스토리를 소개했습니다. 스토리인데 어떤 스토리냐면 with the title 이런 제목을 붙인 스토리를 소개했죠. 어떤 제목이냐? 어떤 남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원하는 한 남자.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어떤 남자. 어떤 남자의 삶이죠.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삶. 진짜 없을까? 좀 과장된 표현이기도 한데 좀 약간 이런 티가 좀 나죠. MSG를 좀 부린 것 같은. 그랬을 때 그가 라이프가 소개했을 때 그는 이미 had already realized. 여기서 realize는 깨닫다라는 해석보다는 실현시키다가 맞겠죠. come true, 그죠? 실현시키다, make true, come true, 그죠? 실현시켰습니다. 104개를 이미 실현시켰대요. 104개. 우리는 뭐 했는지 몰라. 우리 한 100개만 적어보세요. 집에 가서. 100개. 100개도 어렵겠다. 한 10개만 적어보세요. 10개. 그의 삶의 리스트 중에, 그죠? of the 127개. 그래서 그가 carry out 꼭 외웁시다. carry out.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의어도 같이 알아두세요. implement인데 이 ment가 붙은 동사 좀 특이한 동사입니다. ment가 붙었는데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실행하다. 이 동의어도 외워보세요. execute. 진짜 절대 귀엽지 않습니다. 이거. execute이 원래 뜻이 뭐예요? 목자르다예요. 목자르다. 사용하다인데 왜 사용시키다 이 사용이라는 말이 왜 실행으로 쓰이느냐면 예전에 행동대장들, 그죠? 왕권의 권력, 왕권의 상징은 반역자의 목을 쳐서 매달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실행했던 사람들이 executor예요. 이 사형 집행자들. 그래서 지금도 이 단어를 쓰죠. 강력하게. CEO에다가. 최고. 최고. 셰프는 요리사죠. 내가 지금 오늘 왜 이러죠?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내가 지금 내일 뭐 하지? 내가 지금 내일 뭐 하지? 귀신이네. 셰프. 주요한 executive. 집행 오피서 이 말이잖아요. 이게 집행하다 이 뜻이거든요. 실행하다, 집행하다. 실행하다. 동의어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carry out이라는 것은 가지고 다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를 가지고 실행하다. execute. 지금 보면은 전부 다 나가는 쪽이 있겠죠. 나가는 거죠. 야, 나가서 뭔가를 하자. 막 이런 뜻이죠. 실행하자. 자, 여기서 a number of는 many입니다. 그냥 many. 형용사입니다. 의미 없고 carry out 얘도 형용사, 얘도 얘. explor가 탐험하다니까 여러 가지 모험적인 탐험. 근데 이거를 포함하여 이거 전치사니까 외워두세요. including 무엇을 포함하여. 소리로 안 바꿨네. 소리로 진동을 안 바꿔. 오늘 단어 선택이 좀 이상합니다. 소리로 안 바꿔요. 소리로 돼 있습니다. 소리를 안 껐습니다. 갑자기 막 오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머릿속으로 스치고 지나가가지고 여기 include는 포함하다고 동사로, 그죠? exclude는 배제하다고. 배제 빼다는 소리죠. 배제하다, 포함하다. 근데 여기에다가 ing를 붙인 특이한 형태의 전치사입니다. 뭐뭐를 포함하여. 자, first solo kayak trip. 요거 좀 조심합시다. 가약을 타고 하는 것을 전치사 명사로 이렇게 잡았고, 그죠? 그리고 and including standing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전치사, 얘는 명사. 명사 두 번째. 그래서 이거 알아두세요. include kayak trip and include standing on. 이렇게 두 가지.
이해가셨어요? 이걸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including and standing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게 아니고 이것을 포함하여 including trip을 포함하여 그리고 standing을 포함하여 이렇게 두 개입니다. 아셨죠? 그럼 왜 여기서 standing으로 썼느냐? 카약 출입이 명사니까 거기에 걸맞게 동사를 명사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적어두시고 첫 번째 거를 여기 이 표현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rip down이다. first solo kayak trip. 근데 그 트립은 어디로 가는? down the Nile River로 가는 트립이죠. 자, 근데 이게 the length of the Nile River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 나일강의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을 이 length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나일강의 길이만큼 이 말은 나일강 시작부터 나일강 끝까지를 가약으로 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standing on the top of a mountain, Kilimanjaro.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킬리만자로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글이. 이제 본문 3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여러분도 잘 알 만한 인물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이제 이분의 나이가 꽤 되죠. 뭐 한 50인가 60인가 될 거예요. 엄청 나이 많은데 지금도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저번에 토크쇼에 한번 나왔는데. 근데 이제 진짜로 대단한 거는 40년 전, 50년 전이면 그분이 16, 15살 때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디인지도 몰라요. 우리 잠깐 6.25가 언제 몇 년 됐죠? 뭐 한 50년 전인가요? 6.25가? 한 60년? 70년? 그러면 전쟁이 끝난 지 20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뭐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 어땠습니까? 땅을 위아래로 다 엎어놨잖아요.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 나라에 못 살던 나라 필리핀이 우리나라 쌀 보내주고 불쌍하다고. 필리핀이 우리나라. 필리핀에서 쌀 원조해줘.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필리핀은 미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뭐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 나라, 우리나라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뭡니까 그때는 소련이겠네요. 소비에트겠네요. 아무튼 지금의 러시아로 가셔가지고 그 국립 뭐 무용 거기에 들어갔 것만 해도 대단하죠 사실. 거기에 들어갔었던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단어 enthusiasm, 열정, passion. 패션과 enthusiasm이 나중에 pay off, 자동사입니다. 이거 보상하다, 보상. 너에게 reward를 해줄 것이다. 뭔가를 보답할 것이다. 보답을 할 것이다. 참고로 pay는 자동사로 쓰면, 타동사로 쓰면 무엇을 지불하다고, 지불하다고, 자동사로 쓰면 이득이 되답니다. 이득이 되다. beneficial 하는 소리죠. 너에게 이득이 될 것이야. pay off. 너의 열정 자체가 너에게 다 보상을 해줄 것이야. 열심히 하면 너의 패션이. 요 문장 구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주어예요, 이렇게. 근데 talent 이렇게 이제 끊어읽기를 좀 해야 조동사 다음에 can 다음에 동사를 여기다 썼구나 이렇게. 조동사, 동사 이렇게 썼죠. 그래서 only people 이러이러한 people만이 achieve 되었고 그들의 목적을 achieve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럼 unusual talent니까 use의 반대말이죠. 비범한 재능을 가진 자 이 말이죠.
비범한 재능을 가진 자만이 그들의 목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 이 말은 좀 외웁시다.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명사, 이렇게 주어 쓰고 나서 콤마, 쌍콤마를 붙이면 동격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Great inventor인 이 사람이 예전에 한 번, 그죠? 예전에. 이 once는 뜻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예전에 말하기를 이 단어 한번 외웁시다. 이 문장.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노력이라는 단어를 뭘로 썼어요? 선생님이 이 spur가 숨쉬다라고 그랬죠. 숨쉬다. 근데 이 pearl니까 이 pearl가 선생님이 아까 공부한 우리 스루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통과해서. 나중에 pearl 나오는 단어 되게 많으니까 알아두세요. permission 하면 통과. 통과. 그러니까 허락하다예요. permission이. 그래서 pearl spur니까 피부를 통해서 숨쉬는, 즉 땀 흘리다는 소리인데 이 땀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노력이라고 한 거죠. 땀 흘리다니까. 그래서 perspiration 외웁시다. 약간 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천재는 1%이다. 1%의 영감이다. 천재는 영감이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Genius is 1% in spur. 여기서 in spur는 여기서 스퍼서 여기서 숨 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영감이죠. 영감이라는 게 생각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시작. Genius is 1% inspiration.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nd 99% perspiration. 조심해야 될 점은 percent는 뒤에다가 99여도 여기다가 s를 붙여요, 안 붙여요? percent에다가 99여도 안 붙입니다. 왜? 99 자체가 1 이하라서. 이게 말하는 게 0.99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percent에다가 복수를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percent는 뭐 숫자가 뭐 5%든 뭐 90%든 percent는 그냥 그대로 늘 단수를 씁니다. 이렇게 percent. 알겠죠? 1 이하니까. 그리고 the famous Korean ballerina인 강수지가, 그죠? 강수진이 is a case, 바로 이러한 경우, in point, 딱 들어가는, 점까지 딱 찍어지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딱 맞는 좋은 예이다. is a case, case가 예라는 뜻도 있으니까 예시. 그때그때 달라요를 우리가 case by case라고 하듯이 좋은 예이다, in point, 딱 들어맞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강수지. 그래서 fell in love with, 이제 시작이죠. 이게 사건의 시작이죠. 사랑에 빠졌습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바로 ballet이죠. ballet. 이게 프렌치에서 온 단어라서 T자 발음 안 하죠, 보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패가요. 스펠링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프렌치라서 T 발음 안, 프렌치는 T 발음 안 하죠. 숭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buffet, ballet. 발렛 파킹 할 때도 이 T자로 끝나는데도 발레이라고 발음하세요. 발렛 안 하고. buffet. 데뷔도 그러죠. 데뷔이죠. 데뷔트죠. 네, 이것도 프렌치라서 데뷔 이러죠. 데뷔했다 그러죠. 우리가 데뷔했다. 이 데뷔가 진짜 한글 같다 느낌이, 그죠? 새로운 어디 영화로 데뷔했다. 데뷔가 꼭 약간 우리 한글 같은 느낌이 약간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쓰죠, 일상적으로. 우리나라 연예계 산업이 그만큼 뭐예요? 프렌치, 프렌치? 다 프랑스어. 영어로 되어 있는 메뉴판을 보면 대부분이 다 프렌치예요. 그 음식 제목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영어인 거지. 제가 알기로는 프렌치 메뉴판을 거의 음식 용어로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나라 음식은 대부분 그 나라 음식의 발음을 해주니까. 외국인들이 이 김치를 다른 표현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뭐 fermented cabbage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뭐
발효된 배추 이런 거 안 쓰잖아요. 또는 뭐 썩은 배추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썩은 배추죠. 발효가 썩힌 거죠. 썩힌 거. 잘 썩힌 거죠. 잘 썩힌 거죠. 이거 real rotten이죠. 자, 그래서 이 발레이를 14살 나이에 했고요. 그리고 very late start입니다. 이 14살에 시작했다는 걸 또 이렇게 동격으로 풀어주고 있죠. very late start입니다. 매우 늦은 출발.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고요. 뭐 하기에? for everyone. 어떤 사람에게도 너무 늦은 겁니다. 이거 14살은. 뭐 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 늦은 거예요? desire, to be. 되고자 하는 사람. 그죠? 뭐가 되고 싶었다? outstanding 하고 싶은 사람들. at the art. 그 분야에서. 그 예술에서 그 여기서의 the art라는 것은 발레 말하죠. outstanding은 알아두십시오. 그죠? 원래는 이 out자가 능가하다고요. outstand. 자기 이제 밖에 서 있는 건데 거기다가 지금 ing 이렇게 붙여놔서 형용사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outstanding 하고자 하는 그죠? 이거를 그죠? desire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늦은 출발이었습니다. 까지 늦었습니다 하고 이제 나중에 그러나 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가끔 학교에서 영역 뜻을 내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들은 이거 좀 알고 가겠습니다. 여기 페이오프가 결실을 맺다, 보상받다인데 이 yield가 무슨 뜻이에요? yield. 영역 뜻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영역 뜻으로 맞지 않는 것은. yield가 꼭 알아두세요. 수학에서는 무엇을 산출하다, 결과를 내다, 도출하다, 산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yield 이러이러한 답이 나옵니다 할 때 이렇게 써요. 이러이러한 뭐 마이너스 1의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쓰는데 따라서 이렇게 할 때 수학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 같은 거 보면 양보 있죠. 양보하시오. 이렇게 교통 표지판 이렇게 해서 여기 양보 이렇게 써 있는 거 여기 보면 영어로 yield라고 써 있어요. 양보하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에서 잘 나오는 것은 내가 맨날 삶을 양보만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을 이겨요, 저요? 내가 맨날 양보만 하고 사는데 지죠? 그래서 굴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굴복하다, 항복하다. 그래서 서브 미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브, 밑으로 미션, 들어가는 거죠.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가는 거, 서브 밑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느냐? 1번 뜻으로 쓰였죠. good result를 산출하다. 그게 바로 payoff, 결실, 좋은 결실을 맺다. 자, perspiration 영역도 하나만 알아둘게요. perspiration 밑에 보세요. liquid가 무슨 말이에요? liquid. 액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아니에요. liquor는 다른 얘기예요. liquor는 알코올 말합니다. 물로 된 술인 말이에요. 술. liquor 다르죠. 아무튼 액체예요. 어떤 액체냐? come out 어디로 나온 액체죠. 바로 the surface 표면이죠. 누구의? your skin. 뭐 했을 때? you are hot or frightened. 네가 깜짝 놀래거나 더울 때. 그죠? 이해 가셨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른다? perspiration이라고 부릅니다. perspiration. 자, 영감까지 영영뜻 하고 갈게요. 지금까지 나온 단어 중에 제일 어려운 거 yield, perspiration, 그 다음에 inspiration. 여기 동사형도 알아두세요. inspire. 누구누구를 inspire someone. 그죠? inspire. 누구누구에게 영감을 주다. 내 영감 가져. 자. clear explanation이라고 나왔습니다. 영감. 뭔가에 대한 example. 좋은 본보기죠. 본보기. of the problem, situation that is being discussed. 지금 말되어지고 있는,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점에 대한 아주 명백한 예가 영감이다. 즉, 명백한 예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giving an idea. giving an idea가 영감이에요. ideas. 뭔가 생각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주어주는 것을 inspire. 네? 딱 들어맞는 말. 사례?
맞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설명한 것이 영감이 아니라 딱 들어맞는 사례네요. 그러면은 영감은 giving an idea로 외우시고 딱 들어맞는 것은 giving inspiration은 딱 들어맞는 거. inspiration은 딱 들어맞는 게 아니죠. inspiration은 giving an idea.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딱 들어맞는 사례는 good example입니다. case in point. 야,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좋은 단어구나. in case in point. 딱 포인트. 딱 그 지점에 들어가 있는 경우. 이 말입니다. 이 포인트가 딱 그 지점. 그 지점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좋은 사례. 즉, clear explanation of the problem. 지금 논의되어지고 있는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좋은 예가 case in point. 이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네 단어는 제일 지금까지 나온 질문 중에 제일 좋네요. 네 개 다 외워두시고 감독님 꺼주세요. 오 이제 경우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손만 뻗어서도 탁 꺼버리네요.